가장 크고 가장 핫한 시장이 시니어 교육 시장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을 하는 문학가가 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우리 50 플러스 세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이제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마음이 바뀌시면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도 이제는 브랜드화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는 브랜딩을 하고 전문가에 어울리는 패키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나오는 수익과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익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0대 경험을 수익으로 1인 기업 은퇴 설계 두 번째 시간, 작가에서 강연가 1인 지식개혁가로 한국지식문화원 대표 권경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 한국의 어떤 자영업 시장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일부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 나도 이제 한번 작가, 강연가, 1인 지식 기업가로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우리 2부에서는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을 하는 문학가가 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우리 50 플러스 세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이제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지역이 한정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오프라인의 매장처럼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가 들어갈 것도 아닙니다. 폐업할 때 비용이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세 이런 수익들은요,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을 읽을 독자들, 강의를 들을 수강자들은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담아있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뭐 환경 문제라든가 공정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50 플러스 세대 분들께서 내가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밖에서 사업하면서 겪었던 어떤 문제들 중에서 나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즉 독자나 수강자들이겠죠. 이들이 공감할 만한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어떤 노하우를 배웠는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그 시장을 보는 어떤 관점을 배웠는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들에게 던져줄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를 스토리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강의를 하시더라도, 책을 쓰시더라도, 서두 부분에, 강의의 인트로에, 책의 프롤로그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녹여주시면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더욱더 많이 공감하게 되고요. 마음을 열게 되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내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책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공저도 한번 해보고요. 공동저서, 그 다음에 단독저서를 도전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첫 번째 책을 만듭니다. 내가 완벽하게 해서 이 책을 뭐 대학교에 교재로 쓰겠다, 이렇게 시작할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약간 투박하고 거칠고 조금 모자른 듯한 그 컨텐츠도 누군가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줄 때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이 더 잘하시는 게 아니라 그 눈높이에 맞는 선생님들, 그 눈높이에 맞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가 더 잘 가르쳐 주고 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연 시장이나 이 출판 시장에 왔을 때 우리가 맞는 소비 타겟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무료 강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료 강의. 내가 처음부터 돈을 받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가 부르겠어요. 돈을 주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죠? 그 다음에 뭐 방과후 교실도 놓고 해볼 수 있고요. 요즘에 대형마트에 가시면요, 대형마트에 소비자들과의 점점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센터, 무슨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 곳에 강사로 지원해 보실 수 있어요. 내 콘텐츠가 특화되어 있으면요, 이런 곳에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자로서 저자 특강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강연 기회를 잡을 거냐? 막막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들 순서대로 좀 진입장벽이 낮은 것부터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온라인 강사 등록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에도 강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그 사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강의 제안서를 만드셔서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다. 무료 강의를 제안하세요. 무료로 강의하겠다. 제가 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첫 번째 2014년도에 그 맥주 소담이라는 맥주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투어했던 책인데요. 책을 쓰고 정말 우리나라의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강연 회사에 무대포로 제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 맥주 소담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내가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강연 회사니까 수강생들 좀 모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료도 안 받고 그 오신 분들 제 책 한 권씩 사인해가지고 다 무료로 드릴게요. 그리고 독일에서 수입한 맥주 제가 한 병씩 다 드릴게요. 그 담당자분이 볼 때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믿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이 강의를 뭐 못한다고 해도 뭐 책도 주고 구할 수 없는 맥주도 주고 뭐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테니 오케이 해서 제 첫 번째 무대에 120명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120명이 오셨는데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맥주 이야기하고 책도 주고 맥주도 주고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맙다고 이제 그 담당하시는 그 기자분들께 보도자료도 내주시고, 그리고 나니까 막 문화센터에서도 연락 오고 저희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게 막 이어지고, 그런 게 또 보도자료를 내주시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강의 이제 경력을 가지고 다른 데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 준비를 하셔야죠. 강의 섭외는 들어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강의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아직 강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큰 기업체 무대에서 강의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 강의는 제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갑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양하는 게 답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강의에 들어가서 그 강의를 망치면요, 저는 그 강연 시장에서 이미 안 좋은 레퍼런스를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트라우마가 올 수 있어요. 강의장에서 겪었던 그런 황당한 경험 때문에. 그래서 작은 무대부터. 일단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는 PPT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PPT를 만드실 때 무슨 우리가 책을 펴놓은 것처럼 책자에 쫙 글자를 막 빼곡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PPT는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강의 집중도가. 그리고 오히려 아예 관심을 안 보이거나 혹은
아예 그 PPT를 읽어버리는 바람에 그 강사분께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강의 내용을 강의하시더라도요, 강의 나가실 때 그 강의에 참가하는 참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섭외하신 분께 연락드려서 이번에 강의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연령대, 성별, 직업군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변형시키셔야 돼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컨텐츠를 몰라서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PPT 읽으면서 그렇게 강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거의 2,000번 넘게 외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별의별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뒤에 스크린, 이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 프로젝터 없이도 강의를 2시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외워서 하는 분들은 외우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 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뒤에 스크린이 없어도 나는 강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말이 너무 빠르지 않은지, 너무 느리지 않은지, 목소리가 너무 작지 않은지, 너무 한 군데만 보는지 않은지. 지금 저는 카메라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강연자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 강연자들을 골고루 나눠서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노트북만 켜도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거 녹화하셔서 강의하시면서 그 녹화본을 보면 잘 보여요. 본인이 할 때는 모르지만 녹화해놓은 걸 보면 어색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강사분들 강의를 유료 강의라도 돈을 내고 가보셔요. 아, 저분들이 왜 명사인가, 왜 많이 부르는가 가서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아니면 요즘에 동영상 무료 강의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명사분들 강의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아, 저분들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자연스럽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강의 나가실 때 그 강의장에 맞는 의상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장에 이제 가시다 보면 어차피 입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강연 무대는 한 걸음씩 높아집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주연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배우분들도 단역, 지나가는 행인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가 한마디, 한 문장, 두 문장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연, 주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 몸값도 올라가는 거죠. 우리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강의 시작해서 시간당 2만 원, 3만 원 강의도 가시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 30만 원, 회당 이제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가십니다. 그렇게 가는 데에는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이제는 브랜드화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과일을 하나 사셔도, 복숭아를 하나 사셔도, 수박을 하나 사셔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무슨 햇살의 복숭아, 무슨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의 지식 서비스를 하려면 브랜드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딩이 됐으면요, 마케팅을 하셔서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전문가로 보여지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브랜딩을 하고, 전문가에 어울리는 패키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 서비스를 판매하셔야 돼요. 그 클린턴 대통령 부부는요, 퇴임하고서 강연 수익으로만 15년 1,700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45분 강연에 5억의 강연료를 받았는데요. 어떤 도대체 내용을 담고 있길래 45분에 5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강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의 브랜드 가치인 거죠. 그분들의 강의했던 분들, 수많은 그 외국 기업 대표들은
그분들과 같이 함께 강의를 듣고 그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만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몇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강의를 들어들 만큼. 그래서 우리도 작가도 강사도 우리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서 강연료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타이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있으면요. 그 회사라는 게 뭐 물건을 팔고 뭐 외식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지식 서비스 회사죠. 저는 한국지식문화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출판을 하고요. 뭐 강연도 하고요. 강사 양성도 하는 한국지식문화원입니다. 이렇게 어떤 정체성, 우리 지식과 문화를 컨텐츠화하는 사업체. 한국지식문화원 대표. 맥주인문학 강사. 저는 맥주인문학 강사예요. 그래서 맥주를 강의를 하는데요. 맥주나 와인 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뭐 시음도 하시고 시음 위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를 어떤 인문학적인 스토리를 입혀서 전 세계의 도시의 맥주와 연관된 스토리들, 이벤트들, 사건들을 흥미롭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맥주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 강의를 다녀요. 그래서 맥주 인문학 강사 권경민 이렇게 브랜드를 잡고 갑니다. 그리고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출판입니다.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돈을 내고 광고 블로그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방송에 마찬가지로 광고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첫 번째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하나는 그 자체는 그 컨텐츠의 소비자들도 광고로 그냥 인식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돈 주고 광고한 거잖아. 하지만 나를 마케팅할 수 있는 책은요. 전문성을 부각시켜 줍니다. 책에 쓴 내용을 보고 광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통해서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브랜딩이 되면요, 책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출시하는 다른 상품들, 우리 지식 상품이겠죠. 그런 다른 상품들은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을 내시면 이미 그 작가 이름만으로도 그 책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죠. 강의 제안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강의 제안할 때, 우리 제안서를 내실 때 많은 초보 강사님들이 조금 실수를 하시는데요. 강의 제안서를 요청드리는데요. 어떤 제안서를 주시냐면요. 우리 정말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 하얀색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또 반 접어서 편지처럼 넣었던 이력서. 그만한 A4지로 까만색 테두리에 사진 딱 넣으시고요.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학교, 고등학교부터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제안서를 가지고는요, 강의 담당자들의 시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제안서 표지인데요. 제가 강의 제안할 때 쓰는 표지입니다. 일단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눈에 튀거든요, 남들보다. 일단 눈에 튀어야 이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그래서 좀 화려한 색깔로 눈에 튀게 흥미롭게, 아, 이거는 딱딱한 강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암시를 표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는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한 페이지짜리 강의 프로필 설명서도 있는데 그것도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몇 페이지짜리 제안서 안에는요, 빼곡히 텍스트를 넣는 게 아니고요, 사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 강의 자료에 나오는 사진들, 내가 강의했던 실제 강의장 현장 사진들, 그리고
강사의 양력, 프로필을 써주시는데요. 어떤 분들 막 초등학교부터 쫙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막 쫙 쓰시고요. 자격증 50개 있는 거 자격증 50개 막 다 쓰시고요. 회사 그냥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신 거 경력 10개씩 막 쓰시고, 그거는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최종 학력, 깔끔한 최종 학력, 핵심 학력만 쓰시고요. 경력도 최종 아주 핵심적인 경력 한두 개 정도, 뭐 많아야 3개 정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내가 강의하려는 그 강의 주제와 연관된 거면 쓰시고요. 아니면 쓰지 마시고요. 강의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책이 있으면 책 제목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 책 그 사진 있잖아요. 표지 사진. 그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로 들어갈 거는 강의 분야, 강의 한두 줄 정도의 소개, 그 다음에 약간 상세 소개,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강의인지, 이 강의의 목적은 뭔지, 이 강의를 했을 때 그 기업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 건지, 뭐 힐링, 스트레스 해소인지, 입문 소양인지, 소통, 관계 개선인지, 그런 키워드를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10분 아이스 브레이킹, 소개, 어떤 내용, 질문, 이렇게 10분 단위의 커리큘럼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했던 현장에 강의 동영상이 있으시면요, 그 동영상 링크를 적어주시거나 그거를 QR코드로 만드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게,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현장을 보실 수 있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NS를 이용해서 계속 꾸준히 본인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가장 잘 맞고 잘 어울리는 거를 쓰셔야 되는데요. 다양한 SNS들이 있습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SNS를 과연 강의 섭외 담당자들이 많이 쓰겠나 아닌가. 이거는 그냥 뷰티, 뭐 다이어트, 우리 10대 소년 소녀들이 보는, 많이 쓰는 SNS 아닌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 섭외 담당자들은요, 우리 포털에 블로그나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충분한 텍스트와 충분한 이미지, 동영상이 있는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은 강연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강연료도 강연료지만 그 강의 담당했을 때 들어오는 분들에게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한 장, 몇 장 올리는 그런 SNS보다는 충분한 컨텐츠, 텍스트, 사진, 동영상이 확인이 가능한 그런 블로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강사님들은 본인의 그런 강의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항상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링크를 이제 뭐 사진 한 장 올리는 SNS에 공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문이나 이런 데 인터뷰하시고 어떤 뭐 컬럼을 쓰신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신문사에 컬럼도 좀 쓰셔가지고 제보를 좀 하세요. 뭐 돈을 못 받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제보해서는 돈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투고를 하시다 보면 그게 기사화되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문사에서 인터뷰도 요청이 들어오고요. 또 기자분들하고 어떤 이런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방송 출연 기회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뭐 포털에 딱 쳤을 때 강사님의 이름을 쳤을 때 인물 검색으로 이렇게 뜨는지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요. 내가 한 번, 두 번의 이런 강의를 시청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쫙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이 바뀌시면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미 먼저 가신 분들, 선배분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분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셔야죠.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그래 난 1원도 안 넣어야지, 그런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집기 사들이고 물건 사들여서 재고, 이런 투자 말고요. 우리 컨텐츠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책도 많이 사서 보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 내가 강의하려는 그 컨텐츠의 선배님들의 책들을 많이 보시고요. 그분들 강의도 좀 보시고요. 유료 강의를 보세요. 무료 강의만 찾지 마시고, 무료 강의에서 물론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유료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정보, 도움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은요,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료 강의로 내 마음을 다지시고 동기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유료 강의를 찾아다니시고요. 컨택하셔서 컨설팅도 받으시고요. 유료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룹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전문가처럼 꾸며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죠. 하나부터 10까지. 그런데 내가 잘 못하면요, 그렇게 블로그를 예쁘게 꾸며주시는 분들한테 외주를 주세요. 맡기세요. 동영상을 잘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만든 동영상 콘텐츠를 내가 적극 활용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전문가처럼 보이는 블로그를 활용하세요. 이걸 내가 처음부터 다 하겠다고 막 잘 안 되는 거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해놓기는 했는데 누가 봐도 좀 어설프고 비전문가 같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내가 잘하는 내 콘텐츠에 집중하시고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들에게 그 비용,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외주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이프 라인을 다각화하는 것, 여러 가지의 수입 라인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릴 때 내가 전부 다 10가지의 그 수익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몸으로 뛰어야 하는 거라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하나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패시브 인컴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패시브 인컴이 책 인쇄입니다. 종이책, 전자책, VOD 영상, 이런 것들이 직접 일을 안 해도 한번 처음에만 세팅이 끝나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내 책을 산다면, 누군가가 내 전자책을 눌러본다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런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이런 것들은 병행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책도 쓰고 완벽하게, 블로그도 완벽하게, 영상도 완벽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학위도 따고 박사도 따고 이분이 논문도 쓰고 하겠다. 너무 늦습니다. 그럴 시간에 다른 분들이 내가 하고자 했던 영역에 깃발을 먼저 꽂고 그분이 주인공이 됩니다. 완벽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작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모 영화 감독께서요, 코미디언이고 영화 감독이셨던 분인데요, 처음에 그 아이들 보는 그런 괴물 나오는 영화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기자들도 막 쓰레기 같은 영화다, 수준 이하의 영화다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이 또 다른 영화를 찍었는데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개봉하는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 처음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욕을 먹고 쓰레기 같다라고 했던 그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공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책, 완벽한 강의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모자란 대로 시작하고요. 그 나의 약간 모자란 컨텐츠를 필요하시는 분들부터 도움을 드리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니어TV 시청자분들이 과거에 가지셨던 그런 직업, 경험은 그냥 이제 끝나버린, 은퇴한 과거의 직업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나가실 미래의 콘텐츠입니다. 그 경험을요, 개념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걸 텍스트로, 글자로 다시 정리하십니다. 이미지로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내시고요. 그 책을 이제 강의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강의를 또 다른 참여형, 실습형 콘텐츠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이 확장되는 겁니다. 지식 재산, 지적 재산. 그러면 일하면서 나오는 수익과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익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은 그 강사의 어떤 권위를 증명해 주고요.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아주 용이하게 나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시간이 지나고 다른 분들이 또 좋은 블로그 수가 많이 밀리고 안 나오지만 책은 꾸준히 판매가 되고 하면 꾸준히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그 기반으로 강의를 했을 때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특히 여행이라는 거를 콘텐츠로 잡았을 때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제 시간도 좀 있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20대 청년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맞는 여행 콘텐츠. 우리 20대 분들이 배낭 메고 비용을 절약하면서 하는 여행의 노하우를 공유했다면 이제 타깃을 좀 바꿔서 오히려 은퇴 후에 외국에 나가서 뭐 차를 빌려서 여행을 한다거나 뭐 크루즈 여행을 한다거나 고급 와이너리 투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늘기고요. 수익도 발생시키고요. 또 그 이야기를 강의할 때 또 그 즐거움. 나의 강의를 통해서 강연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여행 프로그램으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나는 어떤 경력이 있었고 나는 어떤 취미가 있는지 취향이 있는지 이걸 정리하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강연 시장에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그리고 책 제목, 강의 제목을 어떻게 뽑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흥미 있을까? 목차도 만드셔야죠. 우리 이런 제목을 만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포털에서 신문 기사를 보시면 어떤 큰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에 따라서 똑같은 기사가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그런데 나의 클릭을 유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럼 그 제목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클릭을 유발시키는 그 제목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연구하셔서 내 강의 제목, 내 책 제목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냥 밋밋, 평범, 그렇게 해서는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목차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강의 책을 쓰실 때 그거를 강의 PPT로 같이 만드시면서, 그리고 제안서도 같이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것까지도 미리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조립식 장난감을 만들 때 그 설명서를 따라가듯이 완성된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고 시작하면 끝에 가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되고, 이미 확장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한다라는 거, 이제 내가 출판했으니까 끝,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이뤘다, 그게 아니고요. 출판은 시작입니다. 출판은 강의로, 강의는 다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판 시장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500부, 1000부씩 막 찍어내고 그걸 창고에 쌓아두고 못 팔면 폐기시키고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전자책을 활용하고요. 소량 인쇄를 합니다. 주문 제작 방식,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형태로 출판 시장의 진입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비용을 정말 1원도 안 들이고 출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출판 시장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의 시장으로 연결하십니다. 어떻게? 일단 B2B 시장이 제일 많겠죠. 강의를 제공하려는 지식 기업 서비스라는 기업가고요. 강연이 필요한 기업, B2B로 비즈니스를 하죠. B2C, 커스터머를 바로 직접 발굴을 합니다. 본인이 내가 여행 강의를 하는데 내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B2G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여행 콘텐츠로 끌고 들어옵니다. 여행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B2G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시니어가 메인 세대로 부상하고 있고요. 소비의 주체가 시니어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교육도. 유아교육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입교육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자기개발 교육이었는데요. 이제 가장 크고 가장 핫한 시장이 시니어 교육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이 생기고요. 그런 교육기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경험을 하고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니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분들이 자기의 그 전문 콘텐츠를 그대로 콘텐츠로 바꾸시던, 아니면 내 취향이나 취미를 콘텐츠로, 여행 답사했던 거를 콘텐츠로 바꾸시던,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확장 모델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출판이라던가 강의를 생각하면, 출판, 강의,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그분들의 심도 깊은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고요.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나와 비슷한, 하지만 나보다 몇 걸음 뒤에 있는 후배들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분들을 타겟으로 시작해서 계속 연구, 노력, 공부도 하시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어떤 삶의 경험과 지식을 책과 강연 콘텐츠로 설계하시고요. 그 콘텐츠를 가지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독자, 강연 참여자들의 삶을 바꿔보세요. 그 타인의 삶이 바꿔지는 걸 느끼는 강연 현장에 서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2개의 강의 과정을 시청해 주셨는데요. 이 강의 과정을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자기 개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